애플워치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10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출시 때 1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는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작 대비 바뀐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42mm이고요. 알루미늄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제트 블랙이고요. 개봉기 때는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흠집이나 실 스크래치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튼튼한 이유는 30단계 양극 산화 공정을 거쳤다고 하네요. 다만 이 지문이나 오염 물질이 묻으면 실버 색상보다는 정말 잘 눈에 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보다 0.05인치 더 커져서 1.76인치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41mm에서 42mm로 커진 것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현재 나온 애플워치 중에서는 가장 최신형인 LTPO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애플워치 최초로 와이드 앵글 OLED를 적용해서 비스듬한 각도로 봐도 잘 보이고요. 이 시인성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최대 밝기는 전작과 동일한 2000니트이고요. 후면을 보면 전작과 동일한 3세대 심박수 센서와 심전도 센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혈중산소 포화도 센서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보면 이 가로폭은 오히려 전작 대비 1mm 더 늘어난 42mm이고요. 세로 길이 역시 전작 대비 1mm 더 늘어난 36mm입니다. 대신 두께가 많이 줄어들어서 무려 1mm 더 얇아진 9.7mm이고요. 무게는 전작 대비 1.9g 더 가벼워진 30g입니다.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애플워치 10을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42mm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구매하실 때 스트랩이 미디움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스몰 미디움을 선택하게 되면 남성분들에게는 작고요. 그리고 애플워치에서 가장 편한 것은 바로 줄질할 때 이 스트랩 탈착이 쉽다는 것이죠.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을 보면 AOD 화면에서 1초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화면을 켜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운동할 때 운동 정보도 AOD 상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고요. 편리함도 있지만 배터리 절약에도 한몫하거든요. 그리고 활력 징후 앱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정확히는 야간 활력 징후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수면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활력 징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박수, 호흡수, 손목 온도, 혈중산소, 수면 시간 등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갤럭시 폰의 SLS의 에너지 점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에너지 점수는 하루만 착용해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애플워치의 활력 징후 앱은 총 7일을 착용하고 자야지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활력 징후 앱에서 수면 무호흡도 경고해 줍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의 가속도계로 감지한 데이터와 수면에서 측정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30일마다 결과를 알려주고요. 갤럭시 워치처럼 2일 만에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잠을 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10의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알림이나 알람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애플 뮤직이나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애플워치 스피커로 들을 수 있고요. 일단 먼저 음악 앱에서 음악을 켜면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소리가 나죠.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서 하단에 다른 스피커 및 TV 제어로 들어가서 워치 모양을 선택해주면 워치에서 음악이 나오고요. 물론 다운받은 음악이라서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음악 앱처럼 설정을 해주면 애플워치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제가 매일 애플워치 스피커로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음질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스피커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말이죠. 조용한 곳이나 혼자 산책 나갔을 때 이어폰이 답답하다면 애플워치로도
들을만 했습니다. 또한 수심 앱을 애플워치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심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온까지 체크합니다. 최대 6m까지 수심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일상적인 수영은 모두 커버가 가능하죠. 일상적으로 물놀이나 스포츠 센터의 수영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유료 앱인 오션 플러스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오션 플러스를 한글로 입력해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완전 유료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수영도 기록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플랜부터 0구도까지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듯하고요. 오션 플러스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조수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수영이나 서핑 같은 레포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수 앱에 보면 만조와 간조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예측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죠. 그리고 워치OS 11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바로 번역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 앱을 켜서 보면 우측 상단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고요. 번역 자동 재생이 있는데요. 자동 재생을 켜두면 번역을 한 것을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언어를 미리 다운을 받아야 오프라인에서도 번역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맨 하단에 있는 오프라인 번역 모드를 켜주셔야지 아이폰과 끊어진 상태에서 번역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워치OS 11에서는 훈련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량을 설정하려면 이 피트니스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요약 편집이나 모든 카테고리를 눌러서 볼 수 있는데요. 요약에 추가하려면 요약 편집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 편집에서 훈련량을 선택하고 카드 추가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위치 변경도 할 수 있고요. 28일간의 운동량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운동의 운동 강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참고로 워치 앱으로 들어가서 운동으로 들어가서 강도 알림을 켜놓으면 운동 종료 후 강도에 대한 평가도 해줍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282mAh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GPS 기준으로 최대 18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사용 시간은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했을 때 9에서 13% 정도 소모가 되었고요. 물론 실외 달리기나 실외 걷기 운동 모드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착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충전은 전작과 동일하게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고 충전만 잘 하시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워치 9보다는 15분 더 단축된 것이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이라서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은 크게 없었지만 시인성이 좋은 최신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간 점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애플워치 9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애플워치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10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애플워치 10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